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초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지난 5월 초 낭만열차는 달린다라는 단위산악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산악회지를 발간한 낭만산악회의 조성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우선 그 산악인으로서 산악인 여러분들께 또 저희 시티타임즈 가족 여러분께 인사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죠. 예, 산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산악인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또 CT 뉴스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 낭만산악회는 언제 그 창립이 된 어떤 산악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낭만산악회가 출범한 것은 지금 4년째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모태가 되는 낭만파크클럽은 12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발전을 해서 산악회까지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만산악회의 모태는 낭만파클럽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산악회 회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낭만 산악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한 500여 분 되는데요. 현재 정식 등록된 인원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시 매달 그 등산을 하나요? 그렇죠. 네. 매월 넷째 일요일 날 다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낭만산악회는 무슨 3대 정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 낭만 산악회를 조직한 동기가 대한민국을 사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인드가 바로 그 낭만산악회 3대 정신인데요. 네.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즉 조국 사랑하는 마음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셋째는 그 산악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낭만산악회 3대 정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산악회 하면 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낭만산악회는 낭만과 음악과 시가 어우러지는 그런 산악회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물론 낭만산악회의 모태는 낭만파 클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사람의 행복은 뭐 여러 가지 찾을 방법이 있겠지만은 먼저 건강한 것이 첫째겠죠. 네. 하지만 그 건강을 뒷받침하는 게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들 산악회는 두 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등산을 위주하는 등반팀과 예. 또 등반하기에 좀 자기 건강이 뒷받침이 못 돼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주로 한 낭만팀, 이렇게 두 팀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등반팀은 뭐 등산을 할 거고 예. 낭만팀은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낭만팀은 자기 체력에 만들 정도로 그 자연의 계곡을 즐긴다든지 트레킹하는 정도로 끝을 내고 네. 또 각기 가진 자기의 그 시나 음악이나 춤이나 그림이나 이런 재능을 함께 발휘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도 하고 자기 어떤 특기도 발휘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뒤풀이가 아주 볼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등반팀이 등반을 끝내고 내려오면은 두 팀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쌓여있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낭만산악회는 앞서도 잠깐 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한간에 이렇게 소문이 나기는 무슨 위문 공연도 하고 예. 또 뭐 등산도 하고 예. 또 무슨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좀 간추려서 차근차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낭만산악회는 단지 그냥 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 산악회는 철학이 있는 산악회다. 등반팀한테도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등반만 하지 말고 그 산에 얽힌 역사와 철학을 생각하면서 등산하라고 노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3대 정신에서 두 번째 이웃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봉사를 하는 이야기, 마인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매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탄진 보훈병원에 있는 보훈가족을 위해서 네. 저희들이 매년 6월 달에는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금년에도 합니까? 네, 금년에 네. 벌써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 6월 21일 날 2시부터 저희들이 신탄진 보훈병원에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휠체어를 끌고 공연장으로 나와서 공연도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각 환자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러죠. 네. 또 충남대교 환자위원잔치도 했고요. 네. 을지대학병원 환자위원잔치, 중앙병원 환자위원잔치, 또 노인복지회관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산악회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위문 공연을 한다 그러면 뭐 가수들도 초청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들에는 연예인 팀이 있어가지고요. 가수, 시인, 춤추는 분, 판소리, 고전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비보이 댄스까지 13명이 저희들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따로 팀이 있는 거예요? 낭만 산악회 속에 있는 낭만 산악회 연예인단이라서 마치를 네. 만들었죠.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가서 직접 공연을 하면 예. 뭐 외부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을 초청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예. 전혀 다른 분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식구끼리만 합니다. 네. 거기서도 보람을 느끼고 또 이분들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야말로 어떤 봉사활동 차원에서 와서 해주는 거니까 보수를 바란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더 뜻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 일요일? 일요일. 예. 그때는 이제 등산을 하시고. 예. 그 이외에 이제 이런 봉사 일정이 잡히면 나와서 또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바로 며칠 전에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예, 예. 날은 저희들이 화암사 가서 산사음악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산악회에서 이례적으로 어떤 분은 뭐 생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산악회보를 회지를 발간했어요. 지난 5월 초에. 이제 제가 들고 있는데 시와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 낭만 열차는 달린다. 근데 여기도 보면 뭐 시와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부제가 붙고 타이틀은 낭만 열차는 달린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쭉 내용을 보니까 뭐 그동안 산행을 했던 여러 가지 그 일지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여기 동참하시는 분들이 명단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봉사활동 했던 그런 내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마음은 있어도 이런 그 산악회지를 발간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셨어요? 예, 이제 3년이 지나면서 4년을 접어들면서 제가 그분들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눈여겨봤습니다. 네. 허니 그분들이 사실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도 이 산에 오셔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는요. 내가 이분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무언가 남겨줘야 되겠다 싶은 동기에서 이 잡지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훌륭한 모습, 보람찬 모습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회장으로서 책임이 아니겠냐 싶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 맨 처음에 여기 그 촬영을 하러 와가지고 음악실인가 아니면 산악회 사무실인가 그랬거든요. 주변에 뭐 악기가 아주 즐비하고 뭐 악기도 다양한데 이건 뭐 회장님께서 직접 그 연주를 하시는 그런 악기입니까? 예, 조금씩 손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낭만 그 클럽에 이제 산악회가 원래 일을 할 때 여기 와서 하죠. 그래서 이달 산행은 어디로 가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뭐 악기도 많겠다. 1인 1기 있는 분들이 한바탕씩 그 스트레스도 풀고 아주 좋겠어요. 예, 아주 한바탕 참
뭐라고 할까? 뒤풀이 하시고. 예, 네, 즐거운 타임을 그렇군요.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낭만산악회지를 낭만산악회가 창립되고 나서 지금 한 4년여가 됐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또 한 3, 4년 후에 또 발간할 예정이십니까? 예, 3년 후에 다시 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뭐 또, 요번에 창간호에 발간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 중에서 예. 조금 미진한 것은 보완을 하실 거고.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이제 쪽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페이지가. 예. 거의 100여 페이지가 넘는데 예.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은 그 회원들이 동참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우리 산악회원들이 참 훌륭하구나, 존경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또 갖는 거죠. 네. 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참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참 네, 네. 거기에 자기 생업도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는데도 참여를 해주신 그분들은 그야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 산악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교인인데 교회는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잡으면서 제가 토요일로 좀 옮겼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회장님 우리는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생업을 유지하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에 무슨 철퇴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산악회가 뭔가 도움이 되게 해줬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뵙기로는 그렇게 안 뵙니다만은 조성욱 회장께서는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아주 뭐 연세 같은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정열적으로 낭만산악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예. 회원들의 칭송이 아주 자자합니다. 예.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좀 그분 좀 과찬이시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꼭 잊지 않고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삶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했지만은 낭만을 잃어가면은 그 삶이 수레바퀴 두 개가 바람이 빠진 수레바퀴가 되어가지고 조그만 자갈길도 덜컹거리고 멋이 없는 삶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낭만을 찾죠. 그 낭만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딱딱하고 즐거움이 배제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낭만을 자꾸 찾고 이 산악회 이름에다도 낭만자를 붙인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산악회 앞에 낭만자 붙인 산악회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무슨 나이 든 사람이 낭만 그러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네. 산천 경계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시와 음악이 또 불속으로 따라붙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어우러진다면 종합예술로 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제 지금 회장님이랑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세계 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재능을 자기만 위해서 쓴다면은 그건 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가 하늘에서 받은 그 재능을 자기 이웃을 위해서 뭔가 쓸 때 그 재능을 주신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낭만 도학클럽을 시작을 했고 낭만 산악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개개인들이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는데 그 이제 예.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발굴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재능도 발휘하고 건강도 도모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이 낭만산악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예. 앞으로 회장님 욕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낭만산악회만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악회, 이 낭만 산악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팍팍한 삶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뭔가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계속 그 즐거움을 끊치지 않고 우리 이웃에 베풀어주고 싶어서 바로 이 책자 이름도 낭만 열차는 달린다. 이렇게 책자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정치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야 이왕보다 등산하려면 산악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전에도 그렇죠. 예, 뭐 예. 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도 낭만 산악회 일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낭만 산악회 카페가 있습니다. 네. 대전 낭만 산악회 카페에 들어오셔서 예. 신청을 해주시면 어떤 분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고 예. 매월 넷째 주일날 엑스포 남문 주차장과 유성호텔 앞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카페에 가입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곳인가 분위기 파악으로 해서는 매주 마지막 일요일 예. 몇 시입니까? 저기 엑스포 남문 앞에서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5개월은 네. 7시에 엑스포 남문 주차장에 출발을 하고 예. 유성호텔 앞에서 7시 10분에 출발하고요. 아. 그 이후에 다른 달은 8시에 출발하고 8시 10분에 유성호텔 출발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시차를 네. 달렸죠. 그러니까 혹시 분위기 파악 겸 해서 한번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그 카페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예. 엑스포 남문이나 유성호텔에 오셔서 예. 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시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현장으로 가셔도 좋고 카페로 등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악인으로서 평소 산을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등산을 하시면 꼭 거의 정상까지 꼭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산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산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하는 그런 부분 산을 찾는 분들에게 평소 산악인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삼아서 한 예. 말씀 해주시죠.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승은 여러 곳에 있겠죠. 하지만은 자연이라는 이 스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자연에서 받는 교훈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악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대 산에 와서 그냥 땀 흘리고 내려가신 보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이 산에 와서 이 자연에 와서 무언가 배우고 가는 그런 산악인, 네. 그런 산악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삶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보다 더 편한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산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을 안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근처만 가셔도 좋습니다. 뭔가 산에서 주는 평온함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산악인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다 첨가해서 또 낭만까지 곁들인다면 예.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단위 산악회에서 거의 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산악지를 발견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낭만 산악회가 봉사 활동과 자신의 또 낭만을 즐기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산악회로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산악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지난 5월 초 단위 산악회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산악회지 낭만열차는 달린다라는 그 산악회지를 창간한 낭만산악회 조성욱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